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사전 투표가 시작이 돼서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오후 3시 기준을 보니까 1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대단하네요. 진짜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투표가 목말랐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일단 일부 함께 하실 세 분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정치비평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쁜 노영이. 네, 예쁜 노영희. 자,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예쁜 노영희 그리고 뭐 없습니까? 평범한 장님. 자, 우리 노짱자매 여기 함께 계시고 우리 박진영 비평가도 함께합니다. 사전 투표 혹시 하셨어요? 네, 했어요. 하셨고 저 아직 못했어요. 아직 뭐 안 하셨고 저 했습니다. 하셨고. 예. 저는 하고 왔는데 오늘 좀 고무적이었어요. 되게. 어.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저희 아들하고 같이 가서 투표를 하고 왔는데 그 한 100m 정도 투표장까지 1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한 5분이 알아봐 주시면서 팬이에요, 인사드려요 막 이래요. 근데 우리 동네가 사실 그럴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다가 제가 투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참관하러 이제 앉아 계신 분이 또 막 너무 반갑다고 인사를 하시더니 아하. 거기 들어가서 계신 분 중에 또 이제 정말 막 외국어도 유창하시고 좀 연세도 있으신 또 여성분이 또 막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동네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졌다. 예. 저는 고무적이다, 진짜. 그거를 제가 정말 느꼈어요. 아하, 그래서 고무적이다. 네, 왜냐면 뭐 알아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샤이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진보여도 말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은 색을 드러내지 않는 게 기본인데 그걸 그냥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하셔서 다들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생각이구나. 예. 이게 셀럽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예. 저는요. 장미 변호사는 혹시 뭐 가셨을 때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사무실 근처인데 사무실이 이제 서초역 이제 교대 이때 있다 보니까 제가 되게 아침 일찍 좀 나간 편이었는데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이거 접지 않고 넣으실 때 보니까 특정 후보 지지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게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컨닝 비슷하게 보고. 어머머머. 네, 그래서 예. 아무튼 지금 사전 투표율 자체가 높다는 것, 아마 이 대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는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뭐 오늘 뭐 6시까지 일단 사전 투표 진행되고 내일도 하루 더 있는데 내일까지 하면 사전 투표율 아마 역대 최고 뭐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두 가지를 유추해 보면요. 역대로 사전 투표는 늘 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샤이 진보가 아는 척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대세가 장악되었다. 대세가.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 사회에 진보가 주류입니다. 한국 사회에 보수는 붕괴되어 가지고 주류적 역할을 못 하는데 그게 이제 우격 다짐으로 윤석열 같은 괴물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억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보수는 제대로 보수로 재편돼야 되고 진보는 사회적 주류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거와 다른 좀 더 책임의식과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짊어져야 될 무게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네. 지금은 그런 깊은 생각보다는 빨리 바꾸고 싶다. 빨리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6월 3일 지나고 6월 4일 되라. 뭐 이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현안 뉴스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또 여기 원고에 있는 이름이 이준석입니다. 예. 오늘 되기 전에 어제까지 정말 그 하루 동안에 쏟아졌던 비판의 양이라든지 저 사회부 기자분들 얘기 들으니까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시민단체는 모두 관련해서 성명 내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어제 언론에는 이준석 후보가 뭐 공식 사과했다 이런 그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걸 또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 또 기자회견했더라고요. 근데 뭐 태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할 말 했다. 네. 후보 검증을 위한 어떤 수순이었고 표현이 그랬던 것은 내 딴에는 순화를 한 것이다.
라는 그 입장을 계속해서 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본인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아니 이거 여성 혐오에 대해서 특정인이 아니라 사례를 들어서 마치 그 여성 폭력에 대한 예시에 대한 입장을 물은 거라고 하면서 빠져나갔어요. 오늘 조간에서도 이 특정인을 제거하고 물어서 범적인 이 어떤 부분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와서 너 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게 과연 가능한 검증이냐 했더니 나 그 아들 검증하려고 했던 거야. 말을 딱 바꾸는 거예요. 대단히 비겁하다. 아들 검증하고 싶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물었으면 돼요. 민노당 권영국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한테 정정당당하게 정말 대선 후보답게 정중하게 물었으면 돼요. 아들 검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처음에는 빠져나가려고 여성에 대해서 사실상의 어떤 성범죄를 전제한 질문을 던지고서는 아닌데 이거 검증이었는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더 순화해서 얘기하라고 나 할 말 한 건데 이 사람은 대선 주자는커녕 일반 정치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준석 후보의 이렇게 목소리에 약간 힘이 더 들어가게 느껴지는 것이 어제 그 오후 저녁 시간대부터 그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장남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법원으로부터 약식 명령으로 500만 원 선고받았다. 이 내용이 나온 이후래. 네, 뉴델리인가요? 예. 기사. 그리고는 페이스북에 본인 스스로가 그걸 이제 링크해서 올리면서 그때부터 목소리 힘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제 파란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검증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웃기는 게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다. 그리고 이미 다 그 검증 끝났다. 예. 지난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같은 취지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분 자기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후보가 2024년 2월 18일 날 이게 아마 페이스북인 것 같은데요. 예. 올렸어요.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 입장을 열거할 의무는 없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밝힌다.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해왔다. 예. 본인이 이렇게 썼어요. 2024년 2월 18일에. 그렇습니다. 작년 총선 전에. 그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네, 아니고 중요한 건 연좌제는 거부한다.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묶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다 검증되고 확인된 얘기를 가지고 이번에 마치 권영국이라고 하는 제3자에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다시 이걸 환기시키면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히 뭡니까? 예. 게다가 본인은 어떻게 이걸 더 순화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난 그 말이 더 뻔뻔한 게 아니 그걸 물어보고 싶었으면은 인터넷상으로 그런 뭐 안 좋은 말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김재섭 의원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달을 가리키라고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 들어서 올리는 건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다 맞는다고 봐요. 아니 뭐 지금 이게 사실관계 가지고도 막 다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나 온라인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런데 결국 지난 대선 검증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충분히 입장을 냈고 사과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약식 명령을 받아서 그 항고를 하지 않은 것도 결국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준석 후보는 그 주요 발언들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냐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역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그대로니까 읽겠습니다. 성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순화할 수 있는가? 이거 그 우리 사회에 언론에 이제 가장 그 다운표 언론으로 해악을 끼친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진중권하고 이준석이야. 다운표에서 들어가면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 사실 기자들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옮기지만 사실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있을 거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회피하는 이제 비겁한 기술 아닙니까? 그런 결정적인 요 스킬을 늘 하다 보니 이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준석 고유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절대 남에게 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통 이제 토론을 디스커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디베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베이트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논쟁적이고 투쟁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준석은 디스커션이라는 형태로 타인과 토론해서 합의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이기고 누구를 짓밟아야 된다라는 잘못된 경쟁심, 약자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하나의 차별적 사고들이 원래 자리 잡은 사람. 그래서 나는 이재명보다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교 나왔고 유학도 갔다 하고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 부분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퇴출돼야 될 이유라고 보는데 이 전략적 잔머리예요. 혐오의 조직화가 극단적 반대층을 직결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깨인 게 본인의 지지층에 이른바 중도 합리적 리버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 버려요. 대신 혐오와 악마들은 더 모이지. 근데 이게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 손해 볼 거라고 봐요. 그 실제 개혁신당 홈페이지 어제 상황 보면 뭐 탈당하는 인원도 많았다 그러고 무엇보다 그 게시판에 항의 글을 쓰기 위해서 온 분들이 많아서 개혁신당 홈페이지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실제로 확인했을 때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또 뭐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그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그 뭐 돼지 발정제 관련돼서 뭐 발언을 했었다. 네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또 홍준표 후보가 그때는 뭐 사과했고 뭐 이 얘기를 쭉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주장했던 바가 있는데, 근데 사실관계를 언론에서 바로 맞아요. 확인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 TV 토론은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맞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당시에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랑 난 토론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입장이었어요. 성폭력 맞아요. 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뭐 돼지라는 표현조차도 없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그나마 순화해서 흥분죄라는 표현을 돼지 써서 흥분죄라고 얘기했죠.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관계가 바로바로 드러나는데도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국민을 얕잡아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속보로 이준석 사과, 심심한 사과, 이 불편하셨을 분들 이거 사과 아니더라고요. 그 풀 영상을 봤어요. 백브리핑할 때. 기자들 계속 물으니까 할만할 만했다. 뭐가 문제냐? 어떻게 더 순화하냐? 그러다가 아유 그러면 만약에 불편하신 분들 계셨던 거 나 알아. 그런데 그러면 내가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하지만이라고 얘기하는데 0.1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거 사과 아니에요. 오늘 한 거는 더더군다나 사과가 아니고요. 거짓말을 섞어서 해명했다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식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국민들이 불편하시고 적절하지 않고 방송 사고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보고 어린 아이들도 이 학습을 위해서 보는 그런 공론의 장을 완전히 망쳐버렸는데 저질 토론회가 왜 됐습니까? 저질 후보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한 거고 야 심상정도 했는데 내가 왜 문제야? 아니요. 심상정 후보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본인이 지지했던 유승민 후보가 그나마 돼지 흥분죄란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손석희도 했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요. 그때도 피해자 인터뷰를 할 때 피해자분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언급할 때 했던 대단히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자꾸 뭘 끌고 들었단 말이에요. 지기현 판사 룸살롱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본인도 후보잖아요. 본인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지금 뭐 뉴스타파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 뭐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기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영상 다 봤잖아요. 이거 너무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왜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조모모라고 하는 그 사업가의 아들의 청탁 관련해 가지고 대학생 위원장 시켜주기 위해서 실제 있지도 않은 그런 그 2번에 걸쳐가지고 원래 날짜 지났는데 그 기한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력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국 끝까지 올라가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수사보고에 다 나왔고 검찰에서 수사도 다 해놓고는 그걸 불기소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그 불기소해준 거에 대해서 너 답변해라. 내가 확인해보니까 이건 너 정말 명백하게 문제가 많던데 왜 여기 대답 안 하니?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죠. 또 뉴스타파에서 또 물어보잖아요. 당신 성산학 관련해가지고 이미 무혐의 받았다고 주장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산학과 관련된 장부가 또 나왔다. 게다가 검찰이 또 역시 그 장부도 제대로 확보해놓고도 수사도 안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당신 정확하게 말해줘라. 그러면서 범죄 일랑 관련된 날짜와 금액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타파에서 오늘인가 어젠가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무슨 약을 먹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씨가 요구 청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왔다는 문자 거예요. 메시지도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구체적으로 주주로 나왔고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인이 검증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후보 아들에 대해서 말고 본인에 대한 검증이 더 우선이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 답변해야 되잖아요. 뉴스타파가 아무리 말하라고 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 자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건 안 하고 이미 이제 이 후보가 2021년도 우리 대선할 때 실질적으로 2023년도죠. 예. 2022년도에 대선할 때 우리 아들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때 500만 원 약식 기소돼서 그냥 우리는 벌금 받고 다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한 부분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뭘 또 물어봐요. 아니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그렇게 말한 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누구한테 뭐 물어봐야지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 거고 안 물어보면 인정 안 하는 겁니까? 게다가 물어보려 그러면 아들을 가진 후보한테 물어보든지 해야지. 왜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바보 만드니까? 이게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탄의 시민들이 걱정합니다. 어머니들이 걱정합니다. 여성분들이 모욕 느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벌써 개혁신당이 어제 한 명 하루 동안에만 1,000명이나 입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또 돌리는 거예요. 야 1,000명 입당하게 난 뭔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자기네가 거기다 보니까요 탈당하는 그게 없대요. 또 게다가 그 당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게다가 게다가 천하람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난 천하람 의원이 정말 웃기다고 생각해요. 천하람 의원 변호사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준석을 지금 옹호하고 지금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지금 그게 할 행동입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좀 궤변인 거예요. 쉽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개혁신당에서 탈당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당 이야기는 안 해요. 무슨 소리냐 입당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저기 홍준표 대지발전제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스타일이에요.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패턴인 거예요.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부분도 좀 짚고 싶은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뉴스에 엄청 나오죠.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말을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실어주는데요.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서 질문이 없어요. 다른 언론들이. 아무도 안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했던 TV 토론에서의 발언 이후에 뭐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뭐 여기저기 기자회견 유세에 가서도 이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러는데 정작 검증을 당해야 될 그 후보 본인에 대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성상납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무혐의 받았다라고 페이스북에 글도 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취재했던 봉지욱 기자는 그래요. 이건 무혐의 아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공소권이 없어졌던 것이지.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이걸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묘하지만 다른 거기 때문에 짚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뉴스타파의 보도 그리고 경향신문도 이제 보도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른 거 하시죠. 근데 다른 것도 다 이쪽으로 연결돼. 이준석을 피해갈 수가 없네요.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은 하고 싶을 텐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되게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속으로 신났죠. 신났다. 네, 그 이른바 이준석이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단일화 효과, 본인들 쪽으로 표솔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준석이 또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해주니까 아유 고마워 라는 뭐 그런 이중적 즐거움을 즐기고 있지 않을까 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중적 즐거움이라는 게 이번 대선판에서 국민의힘이 자꾸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너무 흐릿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후보인지도 잘 모르겠고 토론회를 보더라도 너무 이제 존재감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꽃놀이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패착이죠. 권성동 의원도 이걸 다시 환기하고 뭐 이러면서 부적절하게 인용하고 이런 부분도 뭐 표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고 지금 뭐 단일화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다 손절을 해야 되는 이제 주자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표가 김문수한테 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그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100%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쪼개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는 표도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본인들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권성동 의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준석 의원의 그 티토 발언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냐 정말로 이게 민주당이 남성이라는 뜻이냐 좀 알려달라 막 이렇게 설명해달라 이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이준석이 말한 그 해당 발언 그 문제에 대해서는 3년 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다. 더 이상 이걸 언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권성동 의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 조사단을 구성한다. 아들의 성적 혐오 발언을 확인하겠다. 단장 주진우. 또 주진우야? 그놈의 주진우. 정말 주진우 씨는 진짜 그거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들어왔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공격을 위해서. 그러네요. 국민의힘은 지금 일단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3시 국민의힘은 네.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선거가 기울었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재편의 상황에서 이 변수 하나를 제거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 말썽꾸러기 하나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봤을 때도 뭐 저는 뭐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안철수, 이준석, 오세훈, 한동훈 뭐 싫어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또 이재명 후보 이름을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한다 그러면서 백현동에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선거에서 꼭 보여줘야 됩니다. 2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2번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다 이재명 후보 찍고 오겠다 이렇게 대답했다. 정치를 기회주의와 잔기술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좀 퇴출되고 맞아요. 제대로 된 보수로 좀 정립이 되어야 돼요. 이준석은 보수 아니에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남초 커뮤니티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게 무슨 보수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이준석이 없어진다고 해서 보수 정당으로 흡수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혐오를 가지고 거의 이제 배회하는 폐쇄적 집단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른바 이제 게임 세계관, 그 다음에 또 폐쇄적 세계관. 예. 이게 한국 사회가 이 온라인 문화라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윤리 의식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이 없이 그런 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 좀 퇴행적 현상이거든요. 이거 교육의 문제, 사회학적 문제, 정치적 문제 이런 걸로 깊이 있게 한번 털어내야 돼요.